안녕하세요. 공기업다니는 깨망입니다. 네,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맨날 요즘 긴 머리만 하다가 오랜만에 짧은 머리를 잘랐는데 좀 어색하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최근에 1년의 그런 시리즈 같은 것들로 자소서 쓰기 전에 기업 분석, 그리고 자소서 쓰는 법, NCS 공부법까지 영상 올렸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면접은 면접 스터디가 저는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 스터디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뿅!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현재 다니고 있는 발전공기업 외에도 삼성전자, LG화학, 하나, SK 등과 같은 여러 기업 면접을 보았고 결과도 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더라도 절대 시간 낭비는 아니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면접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면접을 준비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자기소개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질문 정도는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해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지만 좀 더 미리 여유 있게 준비를 한다면 더 확실히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8월이었나? 부터 면접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해당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정말 기본 면접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자기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의 기본을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전공자들 기준으로 이제 스터디를 모았었는데요. 굳이 같은 전공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공이 같을 때와 다를 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전공이 같을 때는 아무래도 전공 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고 추후에 특정 기업 면접이 다가왔을 때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준비하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 타전공자와 함께 스터디를 하게 되면 산업이나 어떤 해당 이슈를 볼 때 본인의 시각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보는 관점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정보나 객관화를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추후에 어떤 특정 기업 면접을 준비할 때는 타 전공자와 함께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도움이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잘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그래서 저는 비슷한 전공자들과 함께 스터디를 주 1회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을 발표를 했고 그 자기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공채 일정이나 공채 정보 같은 자기가 몰랐던 정보들을 함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스터디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후에 어떤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각자 스터디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자신이 기존에 썼던 자소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제일 잘 쓴 자소서 혹은 본인이 진짜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의 자소서를 써둔 게 있다면 그 자소서를 미리 스터디원 숫자에 맞게 인쇄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자소서를 스터디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자소서를 읽고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적어달라고 하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스터디원들의 자소서를 함께 돌아가면서 첨삭을 하고 질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직접 해보고 답변을 본인이 해보는 거죠. 이때는 면접 스타일 아니고 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남들이 보기에는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겠구나. 또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나는 이런 의도로 질문했는데 이런 답변이 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자소서를 읽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를 객관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혼자만 하지 마세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답변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하는 거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식의 질문이 올 수 있구나 혹은 이런 식의 답변을 원할 수도 있구나를 이제 한 번쯤 알게 된다면 본인이 답변을 작성할 때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면접관의 니즈에 맞는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 첨삭 및 예상 질문 뽑기 이 활동이
인성 면접 대비에 그냥 끝판왕 혹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은 이 활동만으로도 정말 거의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활동들을 마치면 다음은 이제 해당 기업별로 있는 다른 면접들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전공 면접, PT 면접 같은 그런 면접들이요. 먼저 전공 면접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전공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슷한 산업군에 지원을 할 사람들, 비슷한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로 해당 산업군 혹은 기업의 전공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예상 질문도 뽑아보고 답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공 시험 혹은 전공 면접은 기업마다 난이도 혹은 문제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좀 준비하기가 힘들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기출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도 함께 각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요즘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묻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나눠서 토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토론에 임하는 태도 혹은 말투도 저희는 준비를 했었어요. 자세가 너무 삐딱하지 않은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누구님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네, 누구님의 의견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투 같은 것들도 연습을 했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직접 해보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 가운데 있다 그러는 지원자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막 영어를 막 연습하진 않았고요. 자기소개 그리고 정말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들 혹은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멘트들 정도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시즌이 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면접 스터디를 해오셨다면 인성 면접, 토론 면접, 전공 면접, 영어 면접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번씩 준비가 되셨을 텐데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면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면접 준비였지만 어떻게 보면 연습에 가까웠고요. 이제 모의 면접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앞에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 질문과 답변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숙지를 하고 실제 모의 면접에 임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의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인쇄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면접관이 될 스터디원에게 미리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은 그것을 미리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대다 혹은 일대다 면접을 시행하는 거죠. 모의 면접할 때 중요한 점은 정말 실전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모른다고 해서 잠깐만 다시 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정말 실전처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으니 딱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허설 형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리허설보다는 실전으로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모의 면접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본인이 모의 면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꼭 남겨두세요. 본인이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영상을 스터디원에게 부탁을 해서 찍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은 어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면 좋겠죠? 나중에 찍은 영상을 보실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첫 번째 자세, 몸이 삐딱하진 않은지, 답변을 할 때 건들건들거리진 않은지 등입니다. 생각보다 본인의 자세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말할 때 좀 움직인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신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답변할 때 본인의 어떤 말하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할 때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일단 하는 일단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요즘 일상생활에도 그런 편이긴 한데 면접 때만큼은 의식을 하셔서 안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매끄러운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면접 스터디를 마무리했고 추후에 어떤 기업의 면접 일정이 잡혔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 기업에 해당하는 지원자들끼리 모여서 면접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스터디에서는 단기간에 많이 모여서 기업 분석 그리고 기출 문제 답변 질문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했다면 저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인성 면접이나 전공 면접 같은 큰 틀의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한 부분만 해당 기업에 맞춰 나가면 됐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면접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은 자신감이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준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나는 당당하게 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를 잘 하셨다면 저절로 자신이 생기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면접 스터디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자기 PR 및 희망 기업 발표, 그리고 공채 정보 및 일정 공유. 두 번째, 가장 잘 쓴 혹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의 자소서 첨삭 플러스 질문 리스트 만들기. 세 번째, 전공, 영어, PT 면접들은 해당되는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여 각자 한번 준비해보기. 네 번째, 토론 면접은 해당 기업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도 함께 체크하여서 토론을 해보기. 그리고 본인의 이제 토론 태도나 말투도 점검해보기. 다섯 번째, 지금까지 했던 준비를 바탕으로 실전처럼 모의 면접에 임하기. 그리고 영상 촬영까지. 이렇게 오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면접 종류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면접 썰, 후기들도 기업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뿅!